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특집입니다.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알레르기 내과 명의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관지 천식 편인데, 기관지 천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병입니까? 기관지 천식, 학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만성 알레르기 염증이 기관지에 생겨서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병태 생리를 보일 수 있는 병이다 이지만 네.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으시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숨찬 병입니다. 그렇네요. 보통 숨 차다 그러면 엑스레이 뭐 이상이 나타날 텐데 폐는 깨끗해 보이는데 숨이 찬다. 네. 천식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 어디 병원에서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깨끗하다던데 제가 왜 그렇죠? 천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식인데 엑스레이가 정상일 수 있나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그렇죠. 하지만 네. 엑스레이는 항상 천식에서는 정상이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다. 근데 뭐가 막 보인다. 네. 그럼 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아 그렇군요. 네, 다른 거 가셔야 됩니다. 네, 역시 알레르기 내과 명의 이재현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환자 진단도 그냥 딱 부러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식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천식 환자가요, 최근 통계를 보면 약간 정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로는 한 유병률이 8에서 12% 정도 되는데 그게 낮진 않네요. 예, 낮은 병은 절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천식이라는 병을 이제 잘 모르고 지낼 때는 그 유병률이 3~4%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다가 네. 2000년대 초반에 뭐 저희 학회나 뭐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매해 유병률이 막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열심히 환자를 잘 찾아서 그런 것 같고, 그렇군요. 지금은 한 8에서 12% 정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완치가 쉽지 않은 병인데 이 비슷한 알레르기 질환인 기관지 천식도 완치는 어려운 것으로. 네, 맞습니다. 기관지 천식도 네.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완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환자들이 모든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완치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는 뭐라 말씀드리냐면 천식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라서 나을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시라. 전혀 증상 없이 살 수 있는 환자가 95%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5%에서만 좀 고생을 하고 나머지 95%는 네, 잘 관리해서 조절하면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이미 기관지 천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지만 환자가 호흡곤란, 숨찬 증상을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상하고 진단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숨찬 증상, 그러니까 호흡곤란이죠. 그 다음에 숨 쉴 때마다 나는 쌕쌕 소리, 뭐 한자어로는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한 것까지. 하나 더 늦추면 기침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기침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서 세 개를 대라 그러면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가슴이 답답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네. 진단은 숨이 찬 이유는 폐의 용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내가 겉보기에 폐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폐에는 숨을 쉴 때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꼭 필요한 그 공간이 줄어들어 버려서 숨이 찬 것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우리 숨길 있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 저 순댓집 가서 저기 네. 허파 먹어요. 네. 네. 그 허파의 그 쫀득쫀득한 네. 딱딱 씹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연골. 예, 연골이고 네. 그 안쪽이 기관지가 되겠는데 그 기관지 안쪽으로 가래가 차이고 점액이 나와가지고 거기가 좁아지죠. 좁아지면 이제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소리가 나는 이유가 공기 길이 좁아져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길을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검사는 네. 폐 기능 검사를 하면 됩니다. 폐의 용적이 줄어들어 있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내셔가지고 나의 폐용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폐기능 검사를 하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이 있습니다. 예. 네, 칙 뿌려주는 그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다음에 그 전후에 나의 폐 용적이 늘어나는지 확인된다면 거의 천식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관지 천식의 증상과 진단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기관지 천식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또 어떤 약물,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천식도 항염증 치료를 빼고는 치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항염증 치료의 근간이 되는 건 비염 때는 코에다 뿌렸던 것처럼 천식 때는 하고 들이마시게 됩니다. 흡입하는 스테로이드가 항염증 치료의 1번이 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가슴 답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 저희가 폐기능 검사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을 요즘 이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합쳐서 하나의 기구에 합쳐서 만들어 놓은 복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스테로이드 및 흡입 기관지 확장제 복합제를 잘 사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조절이 됩니다. 아니 기억납니다. 예전에 환자들은 그 두 개씩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스테로이드, 하나는 기관지 확장제. 맞습니다. 두 개를 사용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었군요. 네, 요즘은 이제 뭐 과학이잖아요. 네. 과학도 발달하고 화학도 발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환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약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요즘은 뭐 우스개로 디자인 보고 약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천식 아까 이재영 교수님이 95%의 환자에서는 조절이 잘 돼서 증상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아주 천식이 심하게 와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까지 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천식이 약제가 너무 좋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의 좀 중증 천식 환자들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흡입 스테로이드나 흡입 기관지 확장제로는 뭐 전혀 안 듣고요. 그 이후에 뭐 필요한 뭐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먹어야만 이 증상들이 좀 조절이 되고 이것도 증상의 조절 정도일 뿐이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가 천식 환자에게 어떤 일상생활을 제공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95%의 환자가 조절된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조절에는 운동이 포함됩니다. 어떤 격렬한 운동을 해도 천식이 발작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다가 숨차서 깨는 일은 없어야 된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의 중증 천식 환자들은 자는 게 두렵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숨차서 혹시 잘 때 숨찬 잘 때 숨찬 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주 중증의 천식 환자도 일부이지만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관지 천식도 물론 이제 약물이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어떤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기관지 천식, 뭐 알레르기, 비염 이게 다 공기가 드나드는 길에 생기는 염증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날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천식 환자들은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그런 버릇이 있죠. 아, 오늘은 몇이야? 오늘은 나쁨인데?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PM10하고 PM2.5 둘 중에 교수님 뭐가 중요할까요? PM이 뭡니까? PM 모르세요? 오후? 파티클레이티드 매터라고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두 가지 있는데 무식함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그 미세먼지가 PM10, PM2.5 어느 게 중요할까요? 2.5가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PM10은 먼지의 크기를 10 마이크로 미터까지거든요. PM10은 대부분 코에 걸립니다. 코에 걸려서 이게 좀 높더라도 외출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PM2.5는 기관지 안으로 쏙쏙쏙 들어와서 다 박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5 마이크로 미만의 먼지들은 폐 끝까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2.5가 나쁜 날이다, 최악인 날이다 이런 날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천식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을 악화시키는 또 결정적인 거가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되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안 좋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은 두 계절이 있어요. 겨울에 겨울바람, 여름엔
에어컨 바람. 아,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식 환자들한테는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일하시거나 근무하실 때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곳에는 자리를 두시지 마라. 뭐 차양을 해서 바람의 방향을 돌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좀 조심하시면 천식 악화를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PM이라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용어도 배우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지 천식 변 알레르기 특집 이재현 교수님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관지 천식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너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 또 생활 습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간 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